5주차 과제 22년 9월 29일 23조 2021-14044 김현지 A와 2021-1140008 권연아입니다. 네, 조별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6장 태아 건강 사정입니다. 네, 인간의 생명은 정자, 난자의 만남에서 시작되는데요. 네, 이 두 생식 세포의 핵이 만나 융합하는 것이 수정입니다. 네, 수정은 전배아기, 배아기, 태아기 3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전배아기는 네, 배란일 또는 수정일에서 14일까지 또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4주까지입니다. 배아기는 배란 후 3주에서 8주까지 그리고 또는 수정 후 15일에서 8주까지입니다. 네, 배아기 때 기관 발달과 외형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기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태아기는 수정 후 9주에서 분만 때까지인데요. 네, 이 시기는 정교하게 완성되는 시기로 마지막 월경 첫날 기준으로 10주에 시작해서 출생 시까지입니다. 네, 수정 후 38주입니다. 네,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 네, 생식세포는 감소 분열을 하는데요. 네, 난자부터 보시면 남자는 난자 22X입니다. 네, 난자는 네, 1차 남모세포가 네, 출생 후부터 사춘기까지 휴직에 있다가 배란 네, 직전에 처음으로 감소 분열을 해서 네, 네, 염색체 수가 줄어들고 한 개의 극치와 한 개의 남모세포로 분리되고요. 2차 네, 감소 분열을 합니다. 2차 네, 감소 분열은 배란 시에 일어나고 네, 성숙 난자와 제2극체로 분리되는데 네, 성숙 난자만 남고 제2극체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극체는 없어져서 난자만 남게 됩니다. 네, 정자의 발생과 성숙을 보시면 정자는 22X 또는 22Y인데요. 네, 정자는 1차 정모 세포가 감소 분열해서 두 개 돼가지고 두 개의 2차 정모 세포로 분열돼가지고 총 4개의 정모자 세포로 나뉘어집니다. 네, 정자로 분할하고요. 네, 난자입니다. 네, 난자는 어디로 보게? 스스로도 못 움직여서 네, 난간체 내에 있는 선모들이 난자를 난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네, 자궁강 쪽으로 옮겨져서 팽대구까지 옮겨집니다. 네, 난자는 투명대가 되고 외층에 방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늘고 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난자는 배란 후 24시간 동안 수정 능력이 있고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태아돼가지고 흡수됩니다. 네, 그 다음 정자인데요. 정자는 사정된 정액량은 3.5ml 정도고 네, 3억마리의 정자 중에 한 개만 난자를 만납니다. 네, 사정된 정액 내에 정자가 질내로 들어가 있는데 이때 질의 길이가 8에서 10cm 정도 됩니다. 네, 정자는 편모 운동을 해가지고 네, 분당 2에서 3mm 속도에 움직이는데요. 네, 정자는 알칼리성 질에서는 속도가 빠르고요. 네, 약산성의 질에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정자가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난관에 도달하고요. 네, 여성의 생식기에서 2에서 3일 동안 생존합니다. 네, 그리고 정자가 난관의 팽대구에 도착하면은 수정 능력이 획득할 수 있는 효소들이 분비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때 정자에 이게 머리가 녹아가지고 구멍이 생기면은 그 구멍에 용해 요소인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분비가 돼가지고 수정되기 전에 난자의 보호층에 있는 외층을 뚫고 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 다음 수정입니다. 수정은 생식세포 핵이 만나서 융합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난소에서 난자 배란할 때 난간체가 난자를 추출하고요. 네, 그리고 난간 팽대부로 이동해서 네, 난자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난자 24시간 동안 살아있고요. 정자는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살아있고 여성의 네, 생식기 내에 들어가서 2, 3일 정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
정자가 운동력에 의해서 이동할 때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난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정으로 보시면 수정은 난관 펜대부에서 수정되고요. 네. 수정 후에 수정란은 투명대로 둘러싸여서 다른 정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수정란에 자궁광 이동 기전이 3개 있는데요. 1번이 네. 선봉운동이고 네. 2번이 염동운동, 3번이 난관의 수축운동입니다. 네. 멀었죠? 멀었습니다. 네네. 천천히 하세요, 언니. 그리고 굉장히 많네요. 수정란의 발달입니다. 접합자. 네. 수정부의 수정란이고요. 네. 접합자가 형성된 이후에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이게 나날이라고 하고요. 네. 선모운동과 연동운동이 자궁관으로 이동하고 상실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수정란이 분할 과정을 거쳐가지고 3일 후에 16개의 세포긴 상실체로 변하게 됩니다. 네. 뽕나무 열매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배폭이 수정 후 7일까지 총 7일 후인데요. 네. 뇌세포는 내층 세포가 되고 배아배엽을 형성하고 배아로 발달합니다. 네. 뇌세포는 바깥세포층이고 영양배엽을 형성하고 태반으로 발달합니다. 그 다음 착상입니다. 착상은 수정 후 7일째, 6에서 10일 사이에 영양배엽에서 효소가 분비되고 이때 자궁 내막 속으로 갈 힘이 생기는데 이 과정이 착상이에요. 네네. 이때 가벼운 착상 출혈을 경험할 수 있고 수정란이 착상한 자궁 내막을 탈락막이라고 탈락막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기저탈락막, 배포와 직접 닿은 자궁 내막입니다. 수정란이 착상한 아랫부분이고요. 피포 탈락막, 진 탈락막으로 구분합니다. 육모가 기저 탈락막하고 접하는 육모가 점점 증식을 해가지고 번색 육모막이 돼가지고 나중에 태반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영양배합에서 육모가 발달해가지고 모치와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데요. 육모막 육모에서 HCG 를 생성하는데 이게 임신을 알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HCG가 항체에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임신 동안에 배란과 월경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HCG가 계속 나온다. 그럼 임신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배화와 태아 부속물입니다. 수정 후 3주 나뉘는데요. 네. 외배엽은 배합판의 위층에 위치하고 여기서 피부, 선, 손톱, 머리털 그리고 여기서 중량계, 중추 및 말초신경계를 형성하고요. 중배엽은 중간층에 있고 뼈, 근육하고 심혈관계를 형성하고요. 내배엽 아래층에 있고요. 호흡기계 그리고 방광질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배아의 발달입니다. 배아기는 수정 후 15일부터 8주까지를 얘기하고요. 인체의 주요 기관이 이미 인간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형성되는 시기고 환경 요인에 의해서 심한 기형이 초래될 수 있는 시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난막이 있는데 난막은 태아 양수를 둘러싼 막이고 육모막하고 양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모막은 바깥쪽에 있는 막인데 불투명하고요. 나중에 태반으로 발달하고 이때 육모 생검을 위한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 10주 때 하는데 그때 이 유전자 검사로 신체적 결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안쪽에는 투명한 양막이 있는데요. 양막은 내부에 태아와 양수를 가지고 있는데 임신 2주에 생성됩니다. 이것의 기능은 양수를 생성하고 지지하는 기능이 있고 인지질을 생산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형성해서 자궁 수축을 야기시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해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혈액이 처음에 양수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태아가 먹고 뱉는 이제 소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명하고 노르스름하면서 맑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임신 진행에 따라서 임신 시주에는 30ml, 말기에는 700에서 1000cc로 불리고 있고요. 막달을 그냥 1000cc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안녕 상태를 사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양수 과소증은 양수가 500ml 이하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태아가 잘 먹고 뱉지 못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신장의 이상을 볼 수 있고요. 양수 과다증은 양이 2000cc, 그러니까 태아 위장계 또는 다른 기관의 기형이라는 거죠. 식도 기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pH는 7.0에서 7.25, 약 알칼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의 기능은 이제 태아의 체온을 유지, 이제 수영장 들어가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고요. 구강액의 근원이 되고 노폐물의 저장고입니다. 소변을 배출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고격의 발달을 유도하고 수영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분만 중에 산도를 깨끗하게 하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균형 잡힌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수천자와 레시틴과 스핑고마이엘린 비율입니다. 양수천자 같은 경우를 왜 하냐면 태아의 연색체를 파악해서 다운 증후군을 구별하는 기억 여부, 성숙도, 건강 상태,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틴과 스핑고마이엘린 비율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폐 성숙도를 결정하는데 이게 34주 이후 검사했을 시 2대1 비율로 레시틴이 2, 스핑고마이엘린 비율이 1로 나왔을 때 폐성숙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아니요, 좋아요. 공부하고 네. 있어요. 네네. 난황낭입니다. 태아에게 모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체의 영양과 산소를 배아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주 말에는 심장박동이 시작되고 4주에는 최초의 소화기계 난황강 일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주에서 6주에는 배아에서 분리돼서 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자랄 수 있게 좀 해주는 영양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제대입니다. 제대가 제일 국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2개의 동맥, 1개의 정맥, 이동항정이라고 외우라고 했었고요. 태아와 엄마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맥 같은 경우엔 CO2,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태반으로 전달하는 거고 동맥은 원래 맑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꾸로다. 제반은 거꾸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별표 3개. 예. 정맥도 사실 더러운 피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O2가 많은 혈액을 태아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대가 평균 55cm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길면 아기를 목을 조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짧으면 태반이 파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와톤 젤리 같은 경우에는 태반 주변에 있는 젤리 미끌미끌한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대 혈관의 압박을 방지, 그러니까 제대가 터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반입니다. 태반은 이제 모체 측의 기저탈람막이 합쳐져서 생각하는 건데 자궁에 착상하는 곳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 표면에 반을 덮는데 이게 자궁에 그냥 2분의 1을 덮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기한테 이제 영양 공급을 주는 주머니, 난항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모체면, 그때 언니가 물어봤던 모체면 같은 경우에는, 그 태반이 자궁에 붙어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기저탈락막이고 암적색이면서 15에서 20개의 태반 분엽으로 되어 있고, 이 자궁에서 요, 모체면 말고 태아 쪽으로 보이는 이 부분, 여기가 탯줄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태아면인데,
회백색에 양막이 이렇게 아까 여기 세 번째 그림에 이렇게 하얀 것들이 부여 있는 게 이제 태아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징그러워. 태반의 기능입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태반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이산화탄소 확산을 통해서 한다고 외우시면 되시고, 뭐 영양 공급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노폐물 배설입니다. 노폐물 같은 경우에 태반의 막을 통해서 태아의 혈액, 그리고 모체 신장, 이 네 가지 순서를 외워주는 게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이 노폐물인가요? 노폐물, 막, 혈액, 신장인가요? 네. 노폐물이 네. 막, 네. 혈액, 신장, 모체 신장을 네. 통해 배설을 된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태반을 통해서 신장으로 가는 거죠. 예. 네. 혈액을 타고 가서. 그리고 면역 변옥이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안 외우려고 그랬죠.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언니. 근데 사실 이거 그러니까 국시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면역 기능에서 이뮤노글로불린 G가 태반막을 통해 가지고 태아한테 이제 전달을 되는 거고요. 보호작용인데 이제 바이러스, 약물,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은 이 네 가지는 술, 담배, 알코올, 커피 진짜 이거 감기 이런 거는 걸리지 않도록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매독 같은 경우에는 임신 5개월 이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데 매독이 시험에 국시에 나올 단골 문제로 나올 수 있고 풍진 같은 경우엔 임신 초기에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감염시 태아 기형 유발을 하는데 이 풍진 같은 경우에 접종 후 3개월까지는 임신 계획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방접종을 했을 때 뭐예요? 이후 통과 못하면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임신 초기가 지나면 풍진 바이러스가 통과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임신 중기나 말기에 엄마가 뭐 아빠랑 그걸 해가지고 풍진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태반에 통과를 못 해가지고 걸리지 않는데 임신 초기에 만약에 엄마가 뭐 아빠랑 그런 걸 했는데 풍진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방접종을 했거나 그러면 풍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는 풍진에 걸렸으면 산모가 임신 초기에 인공적 유산을 추천한다고 그때 국시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조무사 국시에도 나왔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간호사 국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임신 3개월 전을 계획 3개월 전에 풍진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쵸. 3개월 조심해. 접종 후 3개월까지는 임신을 하면 안 돼요. 접종 후 3개월까지는 아시겠죠? 3개월 예. 그러면 이거를 이후에 통과를 못하면은 이후에는 풍진에 걸려도 뭐지? 그럼 풍진에 안 걸린다는 얘기? 풍진에 그러면 아기가 안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항체를 그러니까 태반을 통과를 못해서 안 걸리는 거죠, 언니.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난 이거 한국말을 몰라. 아니요, 언니 이거 엄청 어려워요. 애들도 다 어려워할 거예요. 몰라서 이게. 근데 언니가 진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애들 아마 거의 다 멘붕 왔을걸요. 한국말 이해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그 이해한 걸 보면은 풍진이 임신 초기에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맞아는 게 좋은데 예방 접종 그 임신부가 맞아야 되는데 임신부가 예방 접종 맞고 3개월 이후에 임신을 해야 되고 근데 그 풍진이 3개월 이후에는 통과를 못한다. 이 얘기인가요? 그쵸. 쉽게 좀 더 확정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거는 확실하진 않으니까 임신 3개월은 피해야 한다라고만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해요.
네. 자, 이제 네. 내분비 기능 갈게요. 이제 수정 후 육모 손상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수정 후 8일에서 10일 착상을 해요.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에 임태기로 확인을 할 수 있고 60에서 70일 최고치. 그때 임태기로 하면 두 줄이 가장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임신을 이제 확인하는 근거인데 임신 유지를 위해서 임신이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렉테반 락토젠인데요. 막 그 광고에 락토핏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락토핏 네네네. 그것처럼 락토핏. 그것처럼 이제 락토핏. 맞아요. 맞아요. 그 네. 그것이 이제 태아에 네.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해준다. 그렇게 광고랑 생각해서 하면 되고요. 태반막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당을 해주는데 인슐린 정화 시 임신성 당뇨가 유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당뇨니까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이 이제 아기가胎盤으로 가서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크고 뚱뚱하고 거대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쉽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 유방 발달을 해준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13주에서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유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네. 임신 수축을 저하시켜서 태아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아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반의 기능이나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에스트로리얼 측정인가? 이게 그게 있는데 14에서 26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아 사망은 4에서 mg. 네. mg라고 해야 하나? 미리그램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지 이제 뭐라 해야 할까? 태아 상태랑 태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태반의 운반 작용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그냥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맞네요. 그리고 많아요. 입이 아픕니다. 아주. 네네. 그래가지고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9주, 그러니까 말기까지인데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성숙을 먼저 가볼게요. 5주 말부터 심방박동이 시작되는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맥박. 하트레이트는 120에서 160. 아동에서도 되어 있으니까 이거 100% 외워야 하고 네. 이거. 그것만 외우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거 어려워요. 헤모글로빈 모시기 그거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요? 헤모글로빈이요? 그 120에서 160 위에 그 줄이요. 아, 이게 모체 혈액보다 20% 많이 많아서. 이게 왜 많이. 모체의 헤모글로빈이 이게 산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모체의 혈액보다 이 산소가 더 많아야 하는 이유는 아기가 크려면은 영양분도 있어야지만 이산화탄소 말고 산소가 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얘가 크려면 엄마 네. 자궁에서 그러면 당연히 아기는 엄마는 아기한테 산소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 산소가 근데 20에서 30% 이상 더 많다는 거예요, 언니.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엄마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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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음. 거죠? 네, 엄마보다 많다. 왜냐? 애가 커야 하니까. 영양분도 음. 많아야지만 애가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못 크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먹고 음. 크는 애인데, 그리고 심지어 얘는 폐호흡을 안 하는 애니까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에 산소가 더 많아야 한다. 여기서 이 운반이라는 글자를 써서 뭘 그쵸. 운반해? 그거를 더 네. 운반한다. 그러니까 20, 30% 음. 산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언니. 네네. 네. 너무 막 이해하셨죠? 어렵고 깊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의미를 뒀습니다. 네네. 네. 힘드시죠? 네. 이거는 이제 태아 순환을 가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려워요.
언니, 이거 지금 또 9분 남아가지고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일단은 이거 끊고 하나 저장하고 예. 또 다시 들어갈게요. 예. 네, 잠깐 나갈게요. 끝낼게요. 네. 네.